우리 선생님이 예치기가 휘발유로만 작동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어차피 모든 질문이 선생님들이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비슷한 초보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질문하지 마시고 수업 중간에 같이 공유하세요. 특히 남자분들은요, 꼭 질문하라 할 때 질문 안 하고, 쉬려는 시간에 아니면 개별적으로 질문하되, 그러지 마시고 같이 공유하게. 우리 선생님 지금 방금 질문이 예측이 휘발유만 넣고 작동하던데요?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맞습니다. 휘발유로만 작동하는 엔진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것 번거롭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률이 굉장히 많고요. 힘은 좋습니다. 힘이 좋으니까 막 쓰게 되죠. 그래서 고장률이 좀 많고요. 엔진 자체에 엔진은 대부분 피스톤의 작용에 의해서 작동이 폭발 원리가 일어나서 피스톤이 움직이는 작동 원리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기계 원리, 농업기계나 기계 원리를 가리키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피스톤이 움직이려면 윤활유가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같이 움직이니까 마찰을 줄여줘야 되고, 안 그러면 쇠가 깎이니까 윤활유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휘발유만 쓰는 것은 그만큼 수명을 단축시킬 수밖에 없어요, 피스톤을. 그러니까 오랫동안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힘은 좋습니다. 힘 하나 좋은 건 인정해요, 저도. 그런데 그게 오래 쓸 수 없다. 그런데 휘발유 자체에 쓰는 것은 그 안에 휘발유하고 같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윤활 성분이 되죠. 더 좋은 거는 휘발유 따로 넣고 엔진 오일을 따로 넣는 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엔진 자체에 윤활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차들은 따로 엔진 오일을 따로 넣고 휘발유 따로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더 오래 쓸 수 있고 더 좋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회사에서 절대 오래 쓰게 만들지는 않죠. 많이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관리만 잘하면 오래 쓸 수 있고, 10년, 20년 보통 쓸 수 있어요. 잘만 관리한다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회사, 제가 회사도 운영하고 있어요. 설계, 시공, 관리까지 하는 회사. 그 많지 않습니다. 그런 회사들. 전국에 나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공도, 설계도 같이 하고, 우리 설계 면허도 있습니다. 설계도 하고, 시공, 뭐 제가 전에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성황후생가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 드렸죠. 여기저기 굴지에 큰 공사들 내가 많이 만들었는데, 그런 거 시공 면허가 있으니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병충해 우리 방제할 수 있고, 나무 외과 수술할 수 있는 나무병원도 운영하고, 이게 관리인데, 이런 회사들이 저는 다 갖고 있는데요. 우리 관리팀에서 운영하는 장비들, 제가 10년 전에 쓰던 장비, 20년 전에 쓰던 장비를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장비를 잘 쓰게 되면, 유지 관리만 잘하면 오래 쓸 수 있는데, 휘발유만 쓰는 제품은 오래 쓰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휘발유만 넣고 쓰는 제품도. 요즘 그런 거 있는데요. 그냥 우리 상식을 잘 모르니까. 그게 휘발유만 넣고 쓰는 장비인지 아니면 아닌데 휘발유만 넣고 쓰는지 보셔야 됩니다. 연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거나, 또는 연기 많이 나와요? 소리가 요란하거나. 지금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보면 겉에, 아까 제가 치워서 지금 안 보이는데, 겉에 보면 비율을 쓰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보통 25대 1, 23대 1, 22대 1, 뭐 20대 이상 정도 섞어서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이 23이면 1이 5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표시가 있다면 그거 맞춰서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래 못 쓰게 되겠죠. 버프셔야 됩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저는 흡연자거든요. 걱정이야. 제가 담배 끊으면 안 되는데, 우리 회사 다 죽을 텐데, 우리 직원들 스트레스 받아갖고 다 죽을 텐데, 제가 그냥 놔두지는 않을 텐데, 까칠해서. 그런데 아까 나가서 담배를 잠깐 피는데, 흡연자들 여기 몇 분 계시네요. 제가 교육기관마다 가면 같이 담배 필 사람이 없어갖고 저 혼자 숨어서 피느냐고 맨날 눈치 보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래도 몇 분 계셔서 다행입니다. 끊어야 돼. 몸에 안 좋은 건 아는데 끊어야 되는데. 자, 질문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시민정원사, 이게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인증, 도지사 인증 시민정원사하고 관련된 내용들하고, 그거는 국가기술 자격으로 인정이 되냐? 전에 제가 수업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먼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의 자격 종목, 자격 종류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국가 기술 자격입니다. 자, 기술 자격 엔지니어죠. 네. 자, 이 등급으로 따져보면 제일 상위 단급이 기술사, 그 다음에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 여기 중간쯤에 기능장. 자, 국가기술 자격은 이 종목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선생님 면허증 갖고 계시죠? 예. 네. 있어? 장롱 면허야? 있잖아. 1종? 2종? 2.5도? 그럼 뭐 2종? 예, 2종. 예? 네? 아, 음주라고? 진짜? 자, 요거만 국가 기술 자격입니다. 나머지는 다 국가 기술 자격이 아닙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국가 인증 자격이라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숲 해설가라는 거 얼마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인증 자격. 이거는 청이나 부 또는 시, 도에서 발행하는 거고요. 나라에서 인정하는 자격입니다. 저 나무의사죠? 나무의사는 국가 기술 자격이 아니고 이겁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 어디서 줍니까? 협회에서 주죠. 변호사협회. 의사들은 어디서 의사 면허를 줍니까? 의사협회. 어디입니까? 인증 자격입니다. 인증 자격이에요. 더 큰 것도 있습니다. 건축사라고 있죠? 이게 아닙니다. 건축사는 이겁니다. 건축기사, 산업기사가 따로 있어요. 건축사는 이쪽 분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2등급보다 높다 낮다 할 수는 없어요. 단지 그건 인기도 또는 영향력에 해당되는 거죠. 제가 국가기술 자격을 기술사고 기능장만 빼고 나머지는 종류별로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식물과 관련된 거는. 조경도 기능사도 있고요. 기능사는 고등학교 때 딴 겁니다. 지금 한 25년 전에 딴 거죠. 산업기사도 대학 다닐 때 신구대학 나왔는데 신구대학에서 땄고요. 기사는 졸업하고 나서 나중에 딴 거고. 저는 특급 기술자입니다. 제가 특급 기술자는 300억까지 할 수 있거든요. 영정도 내가 했어야 되는데. 자, 하여튼 이게 국가기술 자격이고요. 국가 인증 자격은 운전면허증, 우리가 알고 있는 운전면허증, 뭐 변호사, 뭐 의사, 뭐 이런 것들, 그다음 건축사,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지사 인증 자격증은 아직 2단계는 못 들어왔어요. 2단계는 아직 못 들어왔습니다. 인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하지만 도지사가 준 거라 아마 조만간에 인정이 될 겁니다. 바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굉장히 기간이 짧으면 한 2, 3년, 길면 한 5, 6년, 어떤 경우는 10년 전에 지나고 난 다음에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절대 이걸로 변할 수는 없고요. 이건 종목이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안에는 도에서 또는 부에서, 청에서 준다면 저는 나무의사는 산림청에서 주는 겁니다. 산림청에서 인정해 주는 거고요. 협회에서 인정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민간 자격이 있어요. 민간 자격이 있는데 민간 자격은 제일 여러분들이 설명하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치. 스쿠버 다이빙, 뭐 플로리스트 중에 뭐 각각 협회에서 주는 것들이 있고요. 인명구조 자격증 YMCA에서 주는 거, 이런 것. 저도 인명구조 자격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약용관리사라고 요즘 많이들 취득하려고 하는데 민간 자격증입니다. 아주 워낙 종류가 뭐 너무 많아. 말할 뭐 저기도 없습니다. 협회에서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자체 라이센스를 만들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경기도 시민정원사 도지사 인증 자격증은 요 중간에 애매하게 지금 흐르고 있어요. 조만간에 이쪽으로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그 말에 질문 중에 그 질문이 있었는데 예, 이해되셨죠?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건 이제 시에서 조례를 이제 하나 만들어서 지금 시민정원사 과정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자, 좀 교육하는 저도 같은 사람이 제가 시민정원사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고요. 우리 김인호 교수님 다 아시죠? 네, 제가 김인호 교수님 제자예요. 첫 부임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딱 왔어요. 너 이런 놈 봤나? 그리고 데리고 가더만 나 저한테 따로 교육시키고 그때는 손찌검도 하셨었어요, 선생님, 교수님이. 말 막 저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강의 방법이? 네, 비슷하죠? 그분한테 배웠으니까 지금 제 모토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담배 끊으셨다고 아주 장 선생도 끊어야 되지 않아? 막 이러시고 계시는데 자, 하여튼 간에 이렇게 3개의 자격증이 있고 우리 지금 이 과정은 지금 인정이 안 되고 있지만 또 도에서 지금 저도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신학 선생님하고 시에서도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도 조례에 있는 내용이라 조금 지금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인정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기대를 저기 수료하게 되면 라이센스를 하나 줘요. 도지사 인증 라이센스를 하나를 줍니다. 그것과 그 다음에 상표 형태로 나오는 거 2가지를 주게 됩니다. 명찰 형태로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 저기 신용카드처럼 생긴 거에 달고 다니는 명찰 형태가 나오는데 그걸 다는 순간 조끼 안 입어도 가위 들고 경기도 내에 어느 공원 어딜 가도 잘라도 뭐라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거는 2년만 유효합니다. 2년만 유효하고요. 2년 안에 72시간, 한 달에 4시간을 조경과 관련된 거를 가서 봉사를 해야지만 인정이 됩니다. 연장할 수가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연장하는 겁니다. 그거 따봐야 별로 해도 안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2년만 유효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교육과정은 가르치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 이 내용으로 똑같이 가르쳐요. 6개월 동안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인정을 해달라 이거거든.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어렵다, 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불가한 거는 아니니까 계속 우리 얘기해보자고요. 얘기하면 언젠가는 뭐 울면 터진다. 울어, 징징대고 울고 민원 넣고 도 홈페이지에다 막 올려. 정신없게 그냥 불려가고 막 이렇게. 저도 한번 불려가게. 내가 불려가면 아마 있을 것 같아, 뭔가. 그죠? 김인호 교수님하고 나하고 불려가면 자발적으로 가시면 안 되지. 관은 내가 일부러 가갖고 뭘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다고 맥히지도 않아. 지들이 불러야 가는 거지, 제가. 내가 그런다고 움직일 사람인가? 네, 하여튼 이런 자격 종목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지사 인증 자격이 저기 국가 인증 자격으로 인정받으려면 아직은 좀 있어야 될 겁니다. 작년에 생긴 겁니다. 작년에 처음 생긴 거죠. 좀 더 있어야 되고요. 그 기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직 기간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거를 합쳐서 국가 자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 죽자가 되냐? 네. 국가 자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국제적으로 협의를 맞은 데서는 이 자격은 외국 가서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중동 가서 왜 우리 일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앞으로 또 일어날 겁니다. 또 있을 텐데 그 당시에 국가기술 자격을 딱 있어야지만 거기 가야 돼. 네, 그랬었습니다. 근데 조경기능사 같은 경우가 건설업종입니다. 국토개발 분야의 건설업종. 지금 이제 완전 건설업으로 바뀌었는데요. 네.
그전에는 건설업이 조경이 국토개발 분야로 따로 들어가 있어서 애매했는데 이제는 건설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나 있다면 같이 협의 맺어갖고 만들어진 나라 지금 미국, 일본 가서는 우리나라 기능사 갖고 거기 가서 그 자격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기술 자격 2개 되게 높은 자격주의를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요것만 빼고 요 밑으로 2가지는 시험감독 출제위원 같이 다 하고 있는데 식물보호 분야하고 조경 분야하고 문화재라고 또 있습니다. 문화재 보건 기능자, 기술자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시험감독을 보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보고 한 100명도 안 뽑아 그런 자격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대문 보건사업 할 때 가짜 자격증을 뭐 썼니 안 썼니 뭐 남의 걸 쓰고 실지는 아닌 사람이 썼니 뭐 어쩌니 그만큼 자격 취득하기 어려워서 그랬죠. 하여튼 간에 그런 게 있다 라고 알아두시고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을까 알아두시고요. 자, 지난번에 제가 PPT를 좀 보여드렸었는데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불 안 끄셔도 되는데 더 떠들 얘기가 조금 더 남아 있어서 저 지울 때 저 보지 마세요. 야하거든. 좀 엉덩이가 살살 흔들리면서 자, 조경에 대한 거를 제가 정립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했었더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조경이라고 하는 거 개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경 그러면 어떤 데서는 조경, 정원 뭐 여러 가지로 불려지는 말이 많은데 좀 정립을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경 그러면 이걸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조경 이걸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 드렸었죠? 안 드렸다 치고 자, 조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 우리 손주 대학 다닐 때 아니신가? 아들이 대학? 네, 아들이 대학생입니다. 보통 보면 부모들이 아들 자랑, 딸 자랑, 뭐 자식 자랑 한다고 물어보지. 아니 그쪽 자식은 대학 다녀? 아니면 어디 대학 나왔어? 그게 2년제 얘기하는 거예요? 4년제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대학이냐 그런 거죠. 이걸 조경이라고 빗대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대학, 이 대학 안에는 2년제 전문대학이 있고, 그죠? 4년제 대학교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대학원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거를 전문 분야로 조경으로 빗대서 얘기하면 정원 분야가 바로 이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조경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요. 대학은 공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대학원은.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정원이라고 하는 전문 분야인 거죠. 조경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도 배울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공원 부분도 배울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될 것이고. 예.
그다음에 공원만 전문적으로 다루게 되면 이거를 대학원 과정처럼 느껴지시면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조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정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뭐냐 이겁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정립하면 됩니다. 자, 사적이다, 공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정원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예, 로마시대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우리가 털 북실북실하게 나오고 약간 원숭이 비슷할 때 우시자 우시자 우야 우야 하고 그냥 가죽 껍데기만 이렇게 둘러고 있을 때 그때 굴에 살고 또는 움집에서 살고 할 때 예, 내 경계가 생겼습니다. 내 집이 생겼어요. 내가 사냥을 갔어. 사냥을 갔다가 마누라를 돌아오는데 우리 마누라가 진짜 이쁘거든. 털을 좀 있고 우샤 우샤 우아우아 그래도 난 마누라가 이뻐요. 오는데 꽃이 있네. 아, 이거 이쁘겠다. 우리 마누라 갖다 주면 고기 한 점이라도 더 주겠지? 꽃을 따갖고 그때는 걸어다닐 때고 사냥 멀리 다녀야 될 때니까 가는 길이 멀었어요. 들고 막 갔는데 집에 오니까 시들어 있어. 이걸 뭐하러 갖고 왔어?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죠? 아, 그 다음 날 또 매일 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며칠 있다가 갔는데 오면서 야, 요번에는 요 꽃을 흑채 그냥 한번 가져가 보자. 마누라한테 이거 뭐야? 여기다 심어. 여기다가 집 앞에다가 심어놨어. 그게 정원의 시초인 거죠. 사냥을 갔다가 막 오는데 마누라가 거리가 좀 떨어진 데서 오는데 마누라 옆에 집 마누라 저쪽 집 마누라하고 서너 명에서 바구니 하나 들고 과일 따러 가는 거예요. 절로. 예. 그걸 멀리서 보니까 굉장히 멀리 가고 그쪽이 멀리서 보는데 멧돼지 하나가 막 지나가고 있다가 덤빌 것 같아. 나 마누라 좋아한다니까. 되게 이뻐. 글래머러스하고 좋아. 안 되잖아. 그래서 야, 친구한테 야, 이쪽 과일나무 우리 저 마을이나 우리 정원 앞에다 하나씩 나눠서 3개 갖다가 캐다가 심으면 어때? 오, 좋아. 우와. 그래갖고 가갖고 그 캐다가 우리 집 앞마당에다 심었어. 그게 뭐야? 그게 정원의 시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주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DNA 속에 그런 녹지, 그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정원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지금 여건이 안 돼서 정원을 못 만들어도 아파트 베란다마다 화분 막 갖다 놓고 그냥 보면 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DNA 속에 그 녹지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시초가 내 집 울타리, 내縄張り, 내 구역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정원인 거죠. 주거 공간, 이게 정원이다. 주거 공간의 경관이 정원이다. 그러면 공적인 공간의 경관, 자, 마을 촌장이 하나 있어. 우아우아 중에 등치가 우리 선생님처럼 좀 있으셔갖고 대장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야, 내일 모레 맘모스 잡으러 갈 건데 작전회의해. 저 우리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나무 밑에 거기로 다 모여. 그게 뭐예요? 거기가 공원이야. 공적인 목적으로 그 나무 자체 하나 있잖아. 그러면 대장이 앉는 자리 큰 돌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것이고, 그지? 그 주변에 조금 돌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급수 따라서 나는 조금 인정받아갖고 조금 난 자리에 돌 하나 있어서 거기 앉아 있어. 그 옆에 뭐 피워놨게 해서 불 피워놨지, 따뜻하게, 그죠? 밤에 떠들어야 되니까. 또 무슨 행사 하다못해 우리 원시 사람들 보면 뭐 결혼한다고 행사하고 뭐 그러면 그 마을 큰 나무 앞에서 막 그냥 막 이렇게 들뛰고 막 하는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막 목을 막 치대 막, 그리고 막 소리도 내고, 그죠? 그런 공간이 뭐예요? 바로 공적인 공간입니다. 경관을 안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간혹 가다가 손님이 와, 외부 인원이 와. 그러면 내 집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어, 이 사람? 불안해잖아. 해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어디로 가, 그러면? 큰 나무 마을회관 쪽, 마을 회관이라고 그러면 그렇겠다. 어쨌든 간에 그런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데리고 와서 단상마루라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앉아봐. 야, 거기 양젓 짠 거 하나 갖고 와봐. 나눠 마시면서. 야, 어떻게 왔니 너? 아, 그냥 놀러 왔어. 지나가다가. 그냥 시험시험 왔어. 뭐 이러면서 이런 공간. 이게 뭐예요? 조경 또는 공원이라고 하는 공간의 시작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공적인 목적이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헷갈려해. 아직도 헷갈려하지만 아파트 옥상에 옥상 공간을 만들었어요. 경관을 만들었어. 그게 옥상 조경이야, 옥상 정원이야. 그지? 옥상 정원이지. 왜? 사적인 공간이잖아. 주거 공간이잖아. 자, 오피스 공간입니다. 야, 여기 뭐예요? 산학협력단? 아닌가? 얘 이름 뭐예요? 여기 선생님, 여기 이름 뭐예요? 이 동네? 여기 지금? 사업단. 이 사업단에 여기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 그죠? 주차장이야 다. 근데 가운데다가 선생님들이 야, 이거 우리 그냥 공간도 많은데 여기다가 뭐 하나 만들어 볼까 하고 여기다가 정원을 이렇게 만들었어. 저 앞에다가. 가운데다가 차 이렇게 탁 돌 수 있게. 원형광장 가운데다가 원형으로 섬 하나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야, 이거 좋다. 이거 할까 우리 진짜? 네. 할까? 자, 그랬다고 치자. 그거는 지금 여긴데 이게 정원이야, 조경이야, 공원이야? 조경이지. 조경이지. 자, 공원이라는 개념은 관람을 해야 되고요.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건 보면 그냥 보기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강하죠. 그래서 조경이라고 해야 되겠지.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렇게 구분해. 오피스 공간입니다. 내가 건축을 하나 줬는데 건축을 하나 줬어요. 건축을 하나 탁 내가 한 30억 정도가 있어서 30억짜리 건물 하나 탁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옥상하고 테라스를 하나 만들어서 경관을 꾸며놨습니다. 얘는 테라스 정원입니까? 테라스 조경입니까? 개인 거는 정원이고 전체 건물의 조경이 주거 공간. 오피스라 그랬어요. 오피스. 개인 거라고 하더라도 주거 공간이 아니죠. 오피스 공간이야.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렇다면 걔는 조경인 거죠. 조경인 거죠. 내 거라고 하더라도, 내가 만든 거라고 해도 사적인 목적이나 주거 공간이 아니잖아. 이해되시죠? 자, 상가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원래 목적이 사무실 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죠. 그런데 거기서 주거용도에 쓰는 게 있죠. 애매하잖아. 그럼 뭐라고 써야 돼? 그냥 조경이라 그래야 돼. 왜? 이조경 얘기하는 거야, 나는. 여기 안에 다 들어가잖아. 모르니까, 애매하니까, 경계도 애매하고.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또 한 가지. 내가 며칠 전에 순천 정원박람회 가서 뭐 만들어주고 왔다 그래 했습니다. 순천 정원박람회. 아닌데 그 엄청난 큰 공간에 공원을 만들어 놓은 건데 왜 정원박람회냐고요? 공원박람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유는 이런 겁니다. 거기에는 내 집 정원, 바깥에 있는 정원이라고 보고 여러 가지 테마를 두고 그 정원들을 모아놓은 공원인 거야. 그러니까 정원들로 만들어진 공원이니까 정원박람회 해야지. 공원박람회 할 수는 없는 거라는 얘기인 거죠. 네. 이해되시나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적인 목적으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공간이냐, 스케일, 크기 관계없어. 얼마 전에 세월호 그 선주였던 누구지 이름? 그 죽은 유병헌 회장 정원이 500평인가 그렇대요. 정원만 500평이래요. 예. 500평이면 엄청 넓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그 공원이겠네? 개인 목적이죠?
사적인 주거 공간에 만들어진 호화주택이지만 그러면 정원인 거죠. 스케일하고는 관계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조그만 공간 아니면 조금 더 큰 공간 해서 나 혼자 그냥 보거나 아니면 손님이 와서 그냥 볼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정원이라고 알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용도적으로 틀린 거지. 그러면 우리 길 차 타고 운전하고 막 가는데 길 Y자로 갈라지는데 삼각지 가운데가 생겼는데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시에서 우리 정원 만들어놔, 공원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조그맣게. 거기다 뭐 나무도 심어놓고 뭐 꽃도 막 심어놓고 그거 뭐라 그래요? 쌈지공원. 쌈지공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틈새공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뭐 손바닥 정원은 맞는 말일까요? 안 맞는 말이지. 근데 관에서도 그걸 잘 못 이용하고 있어요. 왜? 이걸 안 배웠거든 나한테. 정원이 뭔지 조경이 뭔지 해서 시, 도 이런 관련자들도 아직도 규모가 작으면 정원이고 규모가 크면 공원이라는 개념으로 아직도 알고 있거든요. 잘못된 거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주거 공간, 특히 사적인 공간으로 주거 공간의 경관을 만들게 되는 것은 정원이다. 자, 물론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애매한 경계 부분이 있는 거는 모르니까 아는 척하지 말고 뭐라 그런다? 간단하잖아. 네. 자, 그렇지만 정원은 확실히 알 수 있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정원과 조경을 좀 구분해서 공적인 공간으로 좀 스케일이 크거나 이용을 하거나 관람을 하거나 할 때는 확실한 공원일 것이고 애매하거나 또는 일반적으로는 조경이라고 얘기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또 다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경의 범위. 도대체 어디까지 조경이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턱 들고 누가 조경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나무 심고 공원 만들고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에휴, 또 이런다. 경관을 만드는 게 조경이다. 말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경관 경자에 조성할 조자야. 한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경관을 만드는 일이 조경이야. 근데 무식한 놈이 그게 뭔데?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된다고? 순수하게 건축물을 뺀 나머지 공간이 다 조경이다. 그땐 턱 들고 얘기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배웠으니까 누가 이런 거 너 배우러 다닌다며? 뭐 배우러 다닌가? 조경 배우러 다녀? 그래. 그럼 그게 뭐야? 그러면 턱 딱 들고 뭐라 그런다? 경관을 만드는 거다. 그게 뭔데? 아이, 무식쟁이 거지. 말이야. 순수하게 건축물 빼고 나머지의 경관이 바로 조경이야. 이렇게 얘기하라고. 근데 그래? 알았어. 그리고 가면 그냥 가는 거야. 무식해서 그런 거니까 그냥 놔두고. 자, 그리고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건축물을 뺀 나머지 공간이 조경인데 그게 뭐야? 도대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자, 조경이라고 하는 틀을 두고 조경에는 원래 시작이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산림 분야가 처음에 시초가 됐습니다. 상당 부분 겹치죠, 이렇게. 자, 조경은 어쩔 수 없이 순수 건축물을 빼고 오니까 여기에 건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 부분 겹치고요. 또 하나는 이 건축물이나 조경이 들어서는 거는 땅에 들어섭니다. 그렇죠? 네. 상당 부분 토목이 관련되어 있고 겹칩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초본유들도 심어야 되고요. 그죠? 원예 쪽이 가미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상당 부분 겹치고요. 또 요즘은 텃밭이니 뭐 해갖고 또 붙는 게 있습니다. 농업.
작물, 곡물, 그죠? 여러분들 고구마 심고 고추, 상추 하고 막 아우 왜 그거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다 퍼주잖아. 자기 먹을 것만 하면 좋은데 절대 자기 먹을 건 안 해. 욕심은 많아갖고. 근데 주는 사람이 와서 캐가지 않고 꼭 갖다 바쳐야 가지고가 절대 우리 집에 엄청 많이 와서 캐가라 그래도 안 와. 갖다 줘야 돼. 그 짓을 왜 해? 내가 너무 먹고만 해. 왜 그래 도대체. 그거 어차피 한 1, 2년 하다 보면 지쳐갖고 안 하는 거. 그 다음부터 왜 텃밭 갔냐고 옆에서 도시락 싸들고 이제 말려 또 남을. 아유, 자기 먹을 거만 한 평 정도만 딱 하면 좋은데 욕심내서 그냥 야, 그러지 마시자. 예. 알면서 퍼줄 때 처음엔 재밌어. 그리고 약간 뭐 보람도 느껴. 예. 그런데 한 2년 하고 나면 아이씨 하지 마. 예. 아, 뭐하러 해. 예. 가져가지도 않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하지 마. 자, 상당 부분 농업이 있고 원예하고 겹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경하는 거는 산림도 배워야 돼요. 나무 식물 관련된 거. 토목도 배워야 됩니다. 건축도 배워야 됩니다. 원예, 농업까지, 작물까지 배워야 돼. 야, 이렇게 공부했으면 난 서울대 갔을 거야.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겹치는 요 부분에서 제가 표시해 놓은 것만 배우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정원입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 머리 아파. 금가. 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는 정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정원사의 개념이 들어오면서 정원사는 정원 관리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건 사실은 정원 관리사라는 분야가 따로 있어요. 아까 제가 자격 종목 중에 민간 자격증 정도에 보면은 정원 관리사라고 하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원사예요. 정원사는요, 설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공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즉 엔지니어란 말이지. 그런데 무슨 정원 관리사를 어떻게 알고 말이야.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왜 외국에 가면은 뭐 가서 잔디 깎아주고 하는 그 멕시코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는 법상 잔디를 3cm, 8cm인가? 5cm인가? 5cm 이상 안 깎고 두고 방치는 벌금 물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아질 텐데. 바뀔 겁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앞으로. 왜? 잔디를 안 깎고 방치해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 병 생기죠? 거기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야생동물에서 허식지가 되고 얘네들이 미확인된 병을 옮깁니다. 사람들한테. 또 나무들은 자르지 않으면 그 안에 공간이 생기면서 음지가 되고 그 안에서 아이들 이런 거 하고 사고 위험지가 돼. 확. 그죠? 또 내놔! 이러고. 그렇기 때문에 법상 미국에서는 녹지를 관리를 안 하면 벌금을 물어요. 되게 활성화되어 있죠. 제 친구 하나가 조경기능사 따고 여기 없어졌네. 조경기능사 따고 고등학교 때 조경기능사를 땄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저하고 같이 산업기사를 땄어요. 따고 나서 나 미국 갈래? 그러면 갔어. 근데 걔 진짜 돈을 긁어 갈키로. 뭐 하는지 아세요? 이게 미국에서도 인정되는 자격이거든요. 그래서 조경회사를 차렸어요. 근데 관리만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자기는 안 나가. 우리나라에 인력 사무실 있죠? 그렇게만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또는 뭐 불법 뭐 체류자들 이런 사람들 고용을 해갖고 다 보내줘. 그리고 그 급여를 그 사람들이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집주인이 얘 통장으로 넣었다가 얘가 이 사람들을 봉급을 주는 거예요. 오금만 체계를 바꾸고요. 네. 수수료를 받는데 와
장난 아니야. 나도 갈까? 했더니 오지 마. 넣으면 안 돼. 약 뿌리는 팀 따로 있고 잔디 깎는 팀 따로 있고 풀 관리하는 사람 팀 따로 있고 다 틀려요. 또 어떤 데는 아예 집 주택 자체를 연간 계약을 맺어갖고 연간 관리비를 주고 관리하는 데도 있고 회수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돈을 진짜 갈 길을 긁더라니까 아무것도 안 해. 예. 칠판에다 일정표 하나만 적어놓고 어디 1번 집, 2번 집, 3번 집 해갖고 번호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종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1번, 2번, 3번, 1번 집은 뭐 주소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예. 거기에 사람들도 번호가 있어. 그 알파벳 순으로 만들어 놓은 번호가 있는데 그 알파벳 거기에다가 1번 집 B, 2번 집 C 이렇게 해갖고 각자 그 사람들이 가서 해주고 오면 돼. 근데 그게 분할돼 있어서 자기를 부른다라는 거는 자기는 잔디만 깎는 사람이고 나는 풀 관리만 하는 사람이고 나는 뭐 관리만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간다는 건 내가 가서 그 할 일만 하고 온다라는 거니까 따로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입니다. 참 어이없어갖고 나도 갈걸. 자, 하여튼 간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거고요. 제가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한테 배우신 분 중에 한 분이 선생님 뭐 일거리 좀 없어요. 그래서 잠깐만 있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그 나라에서 현재 국제 원예 종묘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아주 오래된 회사고 가장 큰 회사입니다. 양재동에 있는 겁니다. 양재동 그 꽃시장 안에 있는 거예요. 꽃 도매시장 안에 있는 건데 국제 원예. 근데 제 후배 하나가 저한테 고등학교 다닐 때 조인트 까지면서 배우던 애. 원래 1년 밑에 애들이 1년 위에 선배를 제일 무서워하는 거 아세요? 꼭 한 3, 4년은 형 그냥 뭐 그러는데 얘는 형님 그래야 돼. 예, 그런 애가 하나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나한테 많이 맞고 나무 캐는 거 이런 거 배우던 애인데 얘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거기 국제원예종묘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군대 가기 전까지 있다가 군대 가서 나와서도 또 근무를 했어요. 10년 거기를 근무를 했습니다. 10년 근무를 하는 동안에 걔가 유통과정, 나무 유통과정, 그러니까 지방에 나무 장사치들을 다 꿰은 거야. 그리고 나무로 종묘상 하니까 나무 끄트머리만 딱 잘라서 갖다 이게 뭔 나무냐 물어봐도 얘는 다 알아. 솔직히 저도 한 3,000그루 정도의 나무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많이 알아. 나도 간혹 가다 우리 선생님들이 사진 보여주면 이게 무슨 나무예요 물어보면 품종개량한 거는 아이씨 내가 어떻게 알아 품종개량한 것까지. 워낙 품종개량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 휴대폰으로 넘기세요 하고 저도 걔한테 보내요. 형님 그거 이거예요. 그것도 몰라. 이런 너 죽어. 그 정도로 나무종을 많이 하는 애인데 10년 딱 근무하고 나서 그 헌인릉? 네, 헌인릉 옆에다가 하나를 차렸어요. 가산원예종묘라는 이름으로. 제 후배입니다. 네. 근데 이놈은 이놈은 인터넷 장사만 해. 중개만 하는 거야. 근데 이놈이 간혹 가다 인터넷 중개를 하는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현장에 와서 보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꼭 우리 선생님 같은 분들이에요. 왜? 좀 아시는 분들이거든. 관심 분야인 사람들은 절대 인터넷으로 구매 안 해. 와서 직접 보고 물어보고 뭐 이러고 구매를 하려고 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무 진짜 멋있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내가 가져가서 심을 수는 없잖아. 이거 심어줄 수는 없어요. 인력은 없습니까? 얼마 줘야 됩니까? 물어봐요. 그런 전화가 무지하게 오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갖고 문의를 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안 해줍니다. 전에 야 이거 돈 되겠네 해갖고 자기 인력을 한 2, 3명을 더 불러서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간혹 가다 나가는 거니까 월급을 주고 쓰기에는 뭐 한 거야. 그래서 그걸 하다가 말았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계속 또 와. 봄만 되면 또 엄청 많이 와. 그런 분들이 와서 심어달라 또 정원 꾸며달라. 우리 집 배롱나무가 겨울 되면 얼어 죽을 것 같는데 집 좀 싸주시면 안 되겠냐. 선생님한테 사갔는데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럴 거 아니야. 얘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형님 혹시 가르치는 분 중에 이런 일을 하실 분 없어요? 어라? 이거 봐라. 알았어 기다려. 내가 몇 분 보내줄 테니까 시켜봐봐.
그리고 저한테 배운 분, 남자분 중에 손발 좀 눈치 좀 빠르고 좀 일도 좀 잘하시는 분들. 예. 근데 시니어들입니다. 선생님들처럼. 선생님들은 시니어들이에요. 그래서 3명, 4명 팀을 만들어서 걔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걔가, 아, 형님 오라 그러지 마시고 전화번호만 줘요. 아, 좀 싸가지가 없어. 너 한번 혼나야 되겠는데? 제가 그래 놓고, 예, 전화번호를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답니다. 아니, 어딘데 지금 빨리 오세요. 그분들이 이제 3분이서 승용차를 타고 갔어요. 이분이 이 나무 거기다 심어달라는데 배송은 지네들이 할 거예요. 저희가 할 겁니다. 가서 심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따라갔죠. 이분들이 3명이서 따라갔습니다. 승용차 끌고 따라갔어요. 근데 준비를 안 해온 거죠. 가위도 없고 삽도 없어. 근데 마침 주인네 집이, 선생님들 갔다니까? 삽 없는 집 있어? 가위 없는 집 있어? 다 있죠?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있단 말이죠. 다 내준 거야. 아, 쓰세요. 네. 그리고 나서 심어놓고, 아, 얼마 드려야 돼요? 안 받아봤잖아. 내가 얼마 받아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아, 2만 원씩만 주세요. 차비 왔다 갔다 차 한 대로 차고 왔는데, 꼭 1시간 거리 왔다 갔다 하니까 기름값 한 2, 3만 원 쓰고, 나머지 우리 일당으로 그냥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2만 원씩 세 사람이니까, 그죠? 네. 아이,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한 10만 원은 받아가셔야지. 그러면서 10만 원을 줬대.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은 한 번도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 수입을 벌어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네. 그래서 그냥 뭐 봉급, 사무실에서 봉급만 받아본 거지 한 번도 없답니다. 그걸 봤는데 못 쓰겠더래. 여기 집에 갖고 책갈피에 끼워놓대. 아직도 갖고 있대. 그분 계속 그 일 찾아서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종묘상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대림, 뭐 서림, 뭐 미림 뭐 해갖고 우리나라의 굴지에 몇 군 한 5위 안에 10위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거기 그 저쪽 과천 넘어가는 쪽에 한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헌인릉 넘어가는 데에 한 무리가 있는데 얘가 또 이 분야에서는 오래 또 경험이 있으니까 다 알잖아. 그쪽 사장한테, 아, 이 사장님 우리 이런 분들 오시는데 이분들이 다 해줘. 진짜? 전화 줘봐. 연결해주고. 그분들이 때 되면 그분들 전화만 받고 돌아다니는데 그분들이 긁어. 이제는 하늘 앞에 5만씩 줘야죠. 이런 데 가서 반나절 일하는 데 가서 5만 원씩 받고 온대요. 한 사람이. 그럼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한 타임 10만 원이네? 그렇게 30일 하면 얼마야? 300만 원이네? 30일 못하죠. 아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지. 쉬기도 해야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일은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요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반나절 가서 실제 반나절 일하고 옵니까? 나무 심는데 무슨 반나절이 걸려. 1시간이면 끝나는데. 1시간 안 걸려요. 아무리 큰 나무도 1시간 안 걸립니다. 보통 그냥 한 나무 하나 심는데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관수까지 다 해주고 오면 무슨 반나절이. 나머지 시간 노는 거지. 뭘 쉬어. 오전 한 타임, 오후 한 타임 2시간씩만 일하면 되는데. 에? 짬날 때 한 타임 아니라 더 할 수도 있겠죠. 바쁘면 한 집 먼저 보내고 아니면 한 집 먼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는 한 사람 더 늘려서 2명씩 나눠 갈 수도 있는 거고. 응용을 해야지. 예. 운영만이 살 길이다. 예. 그분들이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한여름엔 날씨 뜨겁다고 일 안 하잖아. 그지?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1톤 화물차에다가 고압 분무기 하나 딱 실어. 그리고 물통 하나 딱 실어. 그러고서는 전원주택을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DM 발송 하나를 만드는데 우리는 도에서 교육을 받은 시민정원사들입니다. 우리는 방제 사업을 합니다. 병충해 방제. 약 뿌려주는데 한 집이 약 뿌려주는데 5만 원. 근데 전원주택이 한 집만 있나? 그게 무슨 전원주택이야? 보통 10가구 이상 20가구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집 거래돼갖고 약 뿌리고 있으면 옆에 집에서 우리 집 안 뿌리면 큰일 날 것 같거든. 그쵸? 우리 집도 좀 해주셔. 옆집은 바로 해달라고 해. 왜?
약 뿌리면 걔네들이 도망가 버리니까 바로 해달라 그래. 예. 그래갖고 그 집, 그 20채, 30채 있는 집에서 10채만 해고면 없는 집도 있잖아. 돈 많은 사람 별장으로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10집은 하고 오는 거야. 5만 원씩. 반나절이면 끝나. 약 뿌리는 건 뭐 이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약값 한 통에 한 병 들어가요. 한 병 2만 원짜리. 비싸야 2만 원이야. 다 물통이 물값이잖아. 이거 누구지? 물 팔아먹은 사람? 김삿갓? 봉이 김선달? 예, 김선달보다 나은 거 아닌가? 현대판? 원래 물장사가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거 알아야지 병을 맞는 약을 칠 거 아니야. 아무거나 막 치고 다니면 되나? 예. 또 살충제와 살균제 나눠집니다. 기본적으로 병충해는. 그런데 얘가 혼용이 가능한 게 있어. 한 통에다 두 개를 다 같이 넣어버려. 한 번만 뿌리면 돼. 두 개를 같이 집어넣고. 누가 알려준다? 아니 평생 AS 해드린다니까. 지금 알려줘봐야 하고 난 다음에 물어봐. 일 생길 때 물어봐. 네. 전화 안 받아. 근데 내가 수업할 때는요. 아시죠? 제가 지금 전화기 안 받죠? 전혀 안 받습니다. 수업할 때는. 뭐해? 문자로 보내. 선생님 내일 저 약 뿌리러 가야 되는데 갔는데 현장 갔는데 송충이가 있어요. 막 볼볼 움직이고 막 이래. 뭐 사진 보내줘야 내가 뭔지를 알고 뭔 약 치세요. 몇 배 희석해서 물 한 통에 이거 하나 집어넣고 전착제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약 뿌리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지금 얘기해봐야 돌아서면 여기 나가는 다 잊어버리잖아.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탁 던져줬는데 이분들이 턱 뻥 튀긴 거야. 또 여러분들이 나한테 탁 던져주면 내가 이만하게 뻥 튀겨준다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 하다가 거기까지 갔네? 예. 딱 하고 딱 하고 딱 하고 딱 하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